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최병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맹자장자에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묻다 해서 사양지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양지심이란 사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사양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열악하거나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소위 김용균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폭 개정은 201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용균 씨의 재해는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핵심 원인은 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 시스템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했다는 점으로 요약됩니다. 더럽거나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은 하도급을 줍니다. 이치상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해야겠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하도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관리의 발전 단계를 보면 기술적 접근, 시스템적 접근, 그리고 다음 단계가 안전문화적 접근입니다. 누군가의 위험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분이 불안정하고 안전장치나 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은 오로지 개인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3살의 젊은 나이에 김용균 씨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요? 결국 대책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하도급 금지라는 제도적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만으로 과연 약자를 배려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과연 사양지심이라는 본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희생이라는 대가보다 더 큰 경영성과의 저하라는 수치로 그 제도의 불합리성을 반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명분이 생기면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질지도 모릅니다.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원청이나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게 하는 제도적 규제 때문에 또 다른 근로자들이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더 크게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업이 유연성과 저비용의 두 가지 이점을 모두 얻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그들에게는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몇 배에서 몇십 배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강사들은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좋은 처우를 제공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지속적인 고용보다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하도급 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작업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즉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상생의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방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공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나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사양지심입니다.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결국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감당한 위험의 대가가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반칙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국 강자에게도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익을 양보하지 않아 얻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결국 배려하지 않습니다. 관리적 기법으로 얻은 이익에 익숙해진 기업은 하도급 같은 관리 방법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남의 이익을 가로챈 기업 집단은 결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협력사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가능해집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상호작용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ESG 경영과 CSR이라 불리는 사회적 공헌 활동 모두 지속 성장에 기여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ESG 경영은 사회적 공헌과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사양지심을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가 정착되려면 사양지심의 안전관리가 결국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적절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